K-팝, K-푸드에 이어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뷰티. 그런데 최근 K-뷰티 시장의 주인공이 확 뒤집혔다.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화장품 업계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피부 미용기기 화장품 기업 APR인데요. 시총 8조 원을 돌파하면서 상장 당시 공모가 기준 시총 1조 8,960억 원에서 불과 1년 6개월 만에 몸값이 4배 이상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30%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급성장한 K-뷰티 브랜드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대호고요. 오늘은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K-뷰티 인디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5천억 원.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4.8%나 증가한 건데요. 그런데 화장품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무려 71.2%, 절반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요, 전년보다 7.3%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19.7%나 늘면서 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건데요.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은 39억 4천만 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랍니다. 이 수치들이 흥미로운 이유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K-뷰티의 주역이 명백히 대기업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탄탄한 로드샵 유통망과 막대한 마케팅 파워로 국내는 물론 중국과 아시아 시장을 휩쓸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니스프리의 경우에는요, 2015년 기준 전국 655개 매장을 운영했고 광고비만 1년간 585억 원을 썼었습니다. 더 페이스샵, 에뛰드도 수백억 원대 마케팅 전쟁을 통해서 K-뷰티를 세계에 알렸죠. 그런데 최근 K-뷰티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소 인디 브랜드들이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 일본 등의 이커머스 상위권은요, 메디큐브, 달바, 조선미녀 같은 인디 브랜드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한 행사에서 메디큐브가 전체 뷰티 브랜드 판매 1위를 차지하고 그 대표 제품 제로 모공 패드가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면서 그 저력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서 메디큐브의 모기업인 APR이 K-뷰티의 전통 강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제치고 K-뷰티의 대장주로 떠오른 겁니다. 그야말로 업계의 판도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렇다면 인디 브랜드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은 특수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2017년 중국 정부가 우리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즉 한한령을 내리면서 한국 제품의 중국 수출이 눈에 띄게 막혔죠. 당시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대기업 화장품사들은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만 해도 2017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32.4%나 줄었죠. 그렇게 이 사건을 기점으로 화장품 수출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중국에서 미국과 일본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변화는 해외 시장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는 인디 브랜드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된 겁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대거 이동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뷰티 시장 판도가 바뀌어버린 건데요. 특히 SNS와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온라인에 강했던 인디 브랜드들이 급성장하게 된 거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 온라인 수출액은요, 전년 대비 12% 증가한 5억 3천만 달러로 사상 처음 5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그 중에서 화장품 수출액만 2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화장품이었다는 얘기죠. 재미있는 건요, 이 전체 온라인 수출액 중에서 77.1%를 중소기업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즉,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수출을 이끌었고 그 중심에는 단연 화장품, K-뷰티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경기 침체 때문에 가격이 착하고 성능은 확실한, 즉 가성비 브랜드가 각광을 받았고 성분과 브랜드 철학을 중시하는 클린 뷰티 트렌드까지 이런 인디 브랜드 성장에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온라인 쇼핑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광고보다
입소문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색조 화장품으로 유명한 티르티르, 이 마스크핏 레드 쿠션 같은 경우에는요 300만 구독자를 가진 뷰티 크리에이터 미스 달씨를 통해 화제가 됐는데요. 그 결과 티르티르의 마스크핏 레드 쿠션은요 미국 아마존 전체 뷰티 카테고리에서 판매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메디큐브의 마스크팩 겔 마스크의 경우에는요 작년 10월 할리우드 스타 헤일리 비버가 SNS에 이 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을 딱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겔 마스크는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이 311% 급증했고요. 올해 2분기까지도 분기당 평균 약 120%의 성장률을 이어갔습니다. 인디 브랜드의 성장에 불을 지핀 건 드럭스토어의 등장도 있었습니다. 올리브영, 시코르 같은 드럭스토어들은요 백화점이나 로드샵보다 진입 장벽이 좀 낮죠.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여기만 가면 다 있네 이런 편리함이, 또 브랜드 입장에서는요 작아도 설 수 있는 무대가 된 겁니다. 게다가 요즘 올리브영은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방문해야 할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매출 비중이 무려 26.4%,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720만 명 중에 무려 596만 명이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방문객 10명 중에 8명이 여길 들른 거죠. 드럭스토어는요, 국내 인디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무대이자 한국에 온 글로벌 소비자를 사로잡는 창구가 된 건데요. 이 무대를 발판 삼아서 해외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무대를 활용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먼저 이름을 알린 브랜드도 많다는 겁니다. 스킨케어 브랜드 이퀄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표 제품인 수영장 토너는요, 지난해 아마존에 입점한 지 단 2개월 만에 토너 카테고리 14위에 오르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에서는요,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토너 부문 1위를 찍었답니다. 조선미녀 역시 한국보다 해외에서 먼저 이름을 알린 브랜드인데요. 맑은 쌀 선크림이 백탁이 없고 촉촉하다라는 해외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후기를 타고 누적 판매량 800만 개를 돌파했고요. 아마존 선크림 부문 1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인기에 힘입어서 2023년 매출이 전년보다 250% 뛴 1,400억 원, 지난해에는 3,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요, 유럽 오프라인 시장 진출에 성공한 하루하루 원더, 또 중홍 왕홍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 시장 공략을 선언한 듀엠 등 다양한 인디 브랜드가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동안 미국에서는 K-뷰티 패닉 바잉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이 한국 화장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 관세 소식이 알려지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아이라이너, 선크림 같은 제품을 한꺼번에 쓸어 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한 매체에서는요, 관세가 매겨지기 전에 사야 할 K-뷰티 제품 15선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SNS에는요, K-뷰티 사재기 목록 콘텐츠가 유행처럼 번졌답니다. 그런데 이 관세 이슈는요, 비단 미국 소비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K-뷰티 제품 그 금액이 3,692만 달러였는데요. 전월 동기 대비 무려 37.2%나 줄어든 수치랍니다. 색조 화장품은요, 전월 대비 49% 급감했고요. 특히 기초 화장품은 전년 동기 대비로도 42.9% 감소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이 수출을 우선 줄이고 관세 부과 전에 확보한 재고 소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관세 여파에 따라서 가격 인상이 또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죠. 반면에 업계에서는 부진했던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올가을 에이펙을 찾아서 한국을 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한한령이 풀리면 K-뷰티가 다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미국과 일본 시장이 커졌다고 해도 우리나라에게는 역시 중국이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면 K-뷰티의 성장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사실 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가 높을수록 가성비가 뛰어난 인디 브랜드로 손이 가는 건 우리 소비자나 미국 소비자나 어느 나라나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디 브랜드 내에서 뜨고 지는 브랜드, 유행을 선도했다가 뒤처지는 상품들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제 K-팝도 잘 되겠다. K-컬처를 따라가면서 K-인디 브랜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죠. 다만 그 안에서 기업별로 그리고 제품군별로 혹은 브랜드별로 회전은 뜨고 지는 속도는 굉장히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선도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한순간이라도 뒤처지느냐, 이게 아마 기업별 실적도 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미국을 처음으로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죠. 이제 K-뷰티는 잠깐의 유행이 아닌 세계를 움직이는 기준이 된 건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유럽과 중동 같은 새로운 시장까지 발을 막 넓히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다음 무대에서 전 세계를 사로잡을 K-뷰티의 주인공은 어쩌면 지금 막 첫걸음을 뗀 그 브랜드일지도 모르겠네요.